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들리시면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사회적 대화를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경과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하는 사회적 대화에 의미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혹시 어, 간호대나 이제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이 말로 번역을 하면 병력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A라는 사람이 어떤 병을 앓았고 어떻게 치료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이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에도 이런 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개체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 전의 조상들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이 분단이 가져다주는 불행들,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요소들, 그리고 극복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현 상황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인식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50년에 시작되었던 한국전쟁이고요. 53년에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한반도에서 이념적 갈등,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남네시스, 병력,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단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파의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국민들은 또 분열이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부작용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당연히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고 협의 구조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분단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 복지 문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문제로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등이 많을수록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흐트러지는 구조가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정부나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구조 안에서 이 기간 안에 이러한 내용으로만 합의하세요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깊은 신뢰를 주고 이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라고 통칭을 할 수 있고 통일 문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통일국민협약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대화를 시작을 할 때 먼저 대화 시작할 때 서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게 퍼실리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세를 넘어서서 인문주의가 등장을 하고 합리주의가 생기고 쉽게 말해서 이제 현대주의, 모더니즘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때 모토가 바로 모든 사람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이나 귀족들이
결정하던 사회 제도와 원칙들을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약간의 비합리성이나 억지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담긴 지혜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원칙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대화를 하고 계시는 이 통일부가 이러한 대화의 장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줄 테니 대화를 해 보십시오 라고 장을 만들어 주셨고요. 1918년부터 맞죠? 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사회적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통일부의 그 의뢰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한 주체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입니다. 굉장히 긴 이름인데요. 시민회의라고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회의는 크게 두 개의 단위가 들어 있습니다. 시민단위, 종교단위. 그리고 시민단위는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세 단위.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 단체들이 다 들어와 계시고요. 종교계는 시민들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앞서 나가서 뭘 한다기보다는 대화를 지켜주고 이렇게 백업해주는 역할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제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가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는 유희재 선생님을 포함을 해서 퍼실리테이션 기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그러죠. 한국 리서치라는 회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행사 운영 기관, 그리고 영상과 여러분들이 이런 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송출 기관도 저희들의 수행 기관 중에 하나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화가 올해 드디어 그 통일국민협약 초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대화를 국회에다가 전달하고 시민들의 뜻이 이러니 당신들도 숙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8년에는 저희가 이 대화를 어떻게 진행하면 효율적이고 서로 평화로운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획과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2018년 말에는 시범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플랫폼이 합의 도출의 효율적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9년에 대화를 진행을 했고요. 2020년과 21년에는 본격적인 통일국민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에는 이견이 있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연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던 자료가 있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보수의 입장, 진보의 입장, 중도의 입장을 적절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을 했고요.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했고 2019년에는 시범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1년은 합의를 이루고 약속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가자들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합의 형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동아리나 가족들 안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크게 세 단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겁니다. 저의 생각과 옆에 계신 유희재 선생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 건지 경청하는 단계를 저희들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는 당신과 내 생각이 너무 똑같으니까 여기에서는 이견을 만들지 맙시다라고 하는
합의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2명에게서 일어나지만 이 단위가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또 100명이 될 때는 거기에 맞는 시스템 안에서 의견들을 점차 줄여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 수준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이 협약안 도출 절차가 정보 교류, 분임 합의, 전체 합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토의를 통해서 전문가 발제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질의응답을 함을 통해서 분임 토의를 통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러한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면 분임 토론에서 개인의 의견을 다시 표출하는 여러 개의 카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카드가 나올 텐데요. 이런 카드를 모아서 클러스팅을 하게 되는데 이 클러스팅을 통해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가 됐어 라고 해서 그룹핑을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카드의 이름은 평화야 라고 하는 네이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 모두 다가 동의해 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을 하게 될 테고 분임에서 이런 합의를 이룬 카드들을 모두 다 올리지는 않고요. 10개, 20개 이렇게 정해놓고 10개 분임에서 10개 카드씩 올리게 된 100개 의제가 전체 회의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서 다시 클러스팅을 하는 거죠. 저 분임과 우리 분임들의 생각들을 조금씩 맞춰보는 그리고 그 카드에 대해서 다시 네이밍을 하고 투표를 해서 최종 결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집단들에서 대화법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갈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국민협약안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그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동의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다 라고 박싱이 되어 있고요. 3, 4, 5는 유보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항의 40%를 빼고 나머지 60%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투표인은 전체의 80% 이상이 1번과 2번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투표를 했을 때 저희가 분류하고 클러스팅하고 네이밍했던 그런 의제들을 채택하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합의 수준은 최대한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민회의가 지향했던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그래서 2021년에는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2020년에 만들었던 기존 문장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남북 상황의 변동도 있었을 테고 경제 문제도 있었을 테고 내가 생각하는 변동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문장들을 검토해보고 여기에서 모자란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은 빼야 될 것인지 추가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토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충 문장을 채택을 하고 마지막 문단 구성 그리고 최종의 협약문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굉장히 길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협약문을 그냥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또 모든 참가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동의도 투표를 다시 시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린 통일국민협약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 나의 병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전의 문제까지 모두 다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이런 길고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또한 엄격하기도 한 과정들을 진행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021년 협약안 도출과 사회적 공유를 위해서 저희가 합의한 문장들을 보시게 되면요, 구조를 보시게 되면
먼저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해서 22개 문안을 완성을 했고요. 실현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20개 문항, 그리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21개의 문항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만들어진 문항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넉 장의 협약안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통해서 내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국민 대표단들의 생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급하고 빨랐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반도의 통일, 평화의 문제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매우 오래전부터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합의들을 만들어가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